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60년대 초중반에 근무하신 선배님 세 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병 152기이시거나 주변에 이 병 152기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후 154기 강관석, 또 1963년도에 임관하신 해군사관학교 17기 오창근 선배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역시나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 152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후 154기 강관석, 또 해사 17기 오창근, 부디 이분들을 꼭 좀 찾아서 간절하게 만나 뵙기를 기다리는 분들께 부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0년대 선배님 세 분의 사연은 해병대 신병 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는 지원 자격이 어땠냐, 또 시험이 까다로웠냐, 또 신병훈련소에서는 어땠냐, 뭐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해병대 지원 당시 나이가 우리 나이로 17, 만으로는 16, 고등학교 1학년 신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렸으니까 학생 신분은 아니었네요. 여기서 잘렸다는 표현은 본인이 학교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그런 게 아니라 퇴학을 시켰다는 거죠. 담배를 피다 걸렸다든가 학생 주임한테 좀 개겼다, 또 싸움을 좀 크게 했다. 하지만 무슨 흉기를 들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퇴학까지는 안 가죠. 무슨 서클 활동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또 퇴학 이전에 사안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얘를 완전히 잘라버리기엔 좀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즉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만약 전학을 안 가게 되면 그땐 퇴학시킨다. 이런 조건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학생들을 우린 별을 달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다른 학교로 스카우트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무튼 이런 별단 학생들을 돈 받고 받아주는 학교들이 저희 80년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학교로 안 갔다. 그럼 사안이 아주 심각하거나 본인이 학교 측의 조건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1 때 그냥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6살. 이때 지원을 했다는 거죠. 당시는 60년대 중반 5.16을 통해 집권한 정권의 군 기피자에 대한 단속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은 자체하고 취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분은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서 아예 경찰관 시험을 보고 경찰 공무원이 되셨다는 분입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만으로 20살이 안 됐으니까 딱 군대 갈 나이로 보였겠죠. 그럼 그 경찰의 그 검무는 당연지사. 여기서 열받아서 경찰관이 되셨다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60년대 초중반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면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들은 이런 해병대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공무원 시험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병영란에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이라고 쓰고 지원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매청이나 철도청 이런 데서는 해병대 출신이 아주 많았는데 특히 전매청은 5.16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 차원에서 해병대 몫이었다. 따라서 전매청에는 해병대 출신들이 바글바글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매청과 해병대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변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남자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병역 의무를 필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게 된 이분은 고1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을 잘리자마자 해병대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원 자격은 만 18세, 그러니까 2살이 부족했던 거죠. 이분 생일을 기준으로 법정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지원 당시에는 16.5세, 정확히 1년 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력 기준은 중졸 이상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중퇴면 학력 기준은 이미 충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만 18세가 안 돼서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대개 지원 당시에는 만으로 18세가 안 됐지만 합격하고 나서 실제 입대하는 몇 달 후에는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모병관도 지원 신청을 받아줬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원하고 합격하고 실제 입대하는 몇 달 후가 되더라도 만으로 간신히 17세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입대할 당시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 2달도 안 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빨리 마치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이분한테 육군영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긴 세월. 그렇다고 지원병 제도가 있던 해군이나 공군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결국 적성에도 맞는 해병대가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군대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성은 해병대 군대 생활이 무진장 빡세다. 난 그런 데가 좋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이분은 돈을 쓰면 합격시켜준다는 얘기를 듣고 브로커를 통해서 3,000원을 썼다고 합니다. 입시 부정. 해병대에 그 대자가 들어가도 정식 대학교는 아니니까 입시 부정은 아니고 입대 부정. 어쨌든 이거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예비 해병이 한 명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를 돈 쓰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돈을 쓴다는 거는 군대를 안 가려고 쓰는 거잖아요. 해병대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고 사회에서는 개병대, 꼴통, 건조 이래가면서 동네에서 영잔에 개가 없어지면 저놈이 잡아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수군대면서 손가락질하고 이장이 와서 킁킁대면서 이제 남의 집 소뚜껑이나 열어보고 어이 자네 요즘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할 건데 그런 해병대를 왜 돈을 쓰고 가요? 돈을 쓰려면 빼달라고 하는 게 맞지. 하지만 이분은 눈에 무엇가 씌었는지 아니면 해병대를 자신을 퇴학이라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서클 정도로 여긴 건지 어쨌든 돈을 썼다고 합니다. 모 지방병무청에 나와있던 해병대 모병관한테 당시 해군이나 공군은 이 돈이 좀 셌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3,000원인데 비해 해군, 공군은 6, 7,000원. 근데 6, 7천원이 아니라 돈 10,000원을 쓰더라도 해군, 공군은 그렇게 가야만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긴 당시에도 군대 생활이 아주 편하다. 밥도 잘 주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 훈련도 몸 쓰는 건 거의 없다. 제대하면 취직도 잘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딸린다거나 또 빡센 군대 생활이 무서운 사람들은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해군이나 공군에 가야겠다. 이런 경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다는 해병대를 돈 쓰고 갔다면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3,000원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였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해병대에 지원하던 63년 당시 80kg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지금은 20만 원이죠. 단순히 쌀값만 놓고 보면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부정입학,
부정 입대를 청탁하는 돈 치고는 큰 돈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 이분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를 잘 다녔으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한테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그러네요. 집안이 아주 여유 있어서 게다가 학교를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좋았기 때문에 그 돈은 쉽게 마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도 당시 최고급 싸제 파고다 담배만 피웠다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 돈을 쓰고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 지방병무청 마당에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답안지를 다 회수하더니만 뭐 채점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분은 맨 가장자리 줄에 있었는데 그 줄만 빼고는 나머지 줄에 있던 사람들한테 감독관이 전부 일어서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돈 쓴 사람들만 한쪽에 따로 줄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했고 그 줄을 뺀 나머지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해병대의 높은 관문을 뚫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꼭 그렇게 실력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나저나 시험을 보게 했으면 뭐 채점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다고 그러네요.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맞으면 O, 틀리면 X 이런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무리 시시해도 그렇지 시험지 걷자마다 그 돈 안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안 쓴 놈 이렇게 했겠지만 그걸 죄다 고향 앞으로 가라고 하면 입시 부정 이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도 다음번엔 돈을 써라. 이 뜻인가? 거기서 애들 그냥 망신 줘버리고. 어쨌든 이분은 만 17세가 안 된 나이에 그렇게 돈을 써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달 지나서 입대를 할 때가 되면 만 17세는 되지만 그래도 18세가 되는 건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근데 당시 3,000원이 큰 돈은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돈을 쓴 사람들이 10명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돈으로 200만 원. 결코 작은 돈인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필동에 있는 모병관 사무실에서 지원을 받았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군이나 공군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얌전해 보이는데 해병대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귀하다는 청바지에 짝다리 짚고 껌 찍찍 짚고 침 퇴퇴 뱉고 형씨는 어디서 놀았소? 예, 난 신천수 놀았시다. 대구는 어디요? 난 동대문이요. 동대문? 그럼 이정재 어른의 그 화랑동지회? 뭐 이런 식이죠. 아무튼 필동에서 서류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은 60년대 초반에 입대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청량리 제기동 쪽 사대부고 거기서 필기시험을 봤다. 하지만 60년대 중반에는 지금 남산 야외 음악당에 있는 그런 넓은 공터에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쭉 앉아서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100명 미만. 그렇다면 저 남쪽의 지방병무청 그런 데는 대략 20-30명 정도 입대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0-30명이면 지금 돈으로 수백만 원. 당시 모병관이 중사했는지 아니면 상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그런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런 데선 상납이라는 게 필수예요. 인사권자와의 공생. 아무튼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역 시험 문제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 한국 대통령 박정희 이런 상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학교 고학년 산수.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이거 지금 못 푸는 분들 많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시험 문제를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출제한 게 아니라 지역 수준에 맞춰서
농촌 지역은 좀 쉬운 걸로, 또 수도 서울 도시 지역은 좀 수준 있는 걸로 그렇게 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차별성 발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1960년대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60년대 초반에 입대하신 모 기수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 없이 입대해서 수료하는 날까지 보리쌀 한 톨도 없는 100% 아키바리 쌀밥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모 산골에서 지원 입대한 동기생이 밤에 자기한테 조용히 말하기를, 야, 나 군대 가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쌀밥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특히나 농촌 지역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분명히 낮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0년대 초반 3개월 훈련 동안 보리쌀이라고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100% 쌀밥만 먹었다는 선배님의 경험은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케네디와 박정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입시 관문을 통과한 이분은 드디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봄에 드디어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에는 훈련소에서 PX를 이용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훈련 기간이 3개월씩이나 워낙 길고 또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개인 돈으로 먹는 걸 보충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돈 많은 신병, 물론 입대하면 현금 다 내놔라, 예치하지 않으면 그냥 몰수한다, 이런 엄포가 있었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이미 서클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엄포는 단순 공갈이다, 쫄지 말자, 또 모병관한테 돈을 쓸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는 이미 세상 물정을 아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예치하고 또 일부는 잘 짱박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금을 예치하면 그걸 기록한 이렇게 쿠폰 비슷한 종이를 주고 PX에서 현금 없이 뭘 먹으면 거기다 기록을 해서 돈을 차감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대 기간에 PX를 갔다고 합니다. 당신은 3개월 훈련 기간 중 마지막 한 달은 상남에서 훈련을 받을 때니까 진해에는 2개 기수가 있는 거죠. 가입대 기간이 끝나고 군복을 입었다 해도 1기 선임 기수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건 머리카락의 길이, 즉 빡빡 깎고 이제 신병 생활을 시작한 후임 기수는 머리카락이 짧은 대신에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 기수들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복 입고 PX에 갔더니만 당시에는 PX에서 짜장면, 우동 이런 걸 팔았다고 하네요. 60년대 초반에 신병훈련소의 건물은 바닷가 쪽에 신형 막사가 막 생겼고,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로 번듯하게 새로 지은 막사가 선임 1중대, 그 옆에 PX가 있었고 멀리 연병장 맞은편에 콘셋 건물로 2중대 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당시에는 빈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빈대 막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당시 짜장면을 팔았다는 PX는 신병들의 왕자 식당이 아닙니다. 거기서 짜장면을 시키고 음식이 다 됐으니까 이제 가져가라, 그런 사인이 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짜장면 그릇을 이렇게 탁 봤는데, 주변에 있던 신병들이 군복을 입었으니까 이건 동기생이 아니라 1기 선임 기수라는 뜻이죠. 아무튼 짜장면은 한 그릇인데 7, 8명이 달라붙더니만 그냥 손으로 짜장면을 훑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훑어간 게 아니라 훑어서 바로 자기 입으로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볶음밥 같으면야 이렇게 한 주먹 입에 넣기가 좋지만, 그 짜장면 주렁주렁 그걸 어떻게 이렇게 넣나? 그거를 기술도 대단해요, 그 일기선임들. 어쨌든 그걸 이제 이렇게 훑어서 가져가게 되면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낚아채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 또 뺏기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KBS 동물의 왕국 거기 자주 나오는 하이에나, 그 기억나시죠? 그 장면.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거의 확실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신 다른 선배님한테 이 짜장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만 그때 PX에서 손에 들고 있는 건 그건 내 거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입속에 넣어야만 내 거였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속에 들어간 건 입 벌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다 후벼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렇게 뺏어 먹지를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렇죠. 해병대가 그렇게 못 배운 집단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신병훈련소 3개월 동안 100% 쌀밥만 먹은 기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짜장면을 뺏어 먹는 그 기수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돈 쓰고 입대하신 이분보다는 2년 먼저, 그러니까 62년도에 입대하신 선배님인데 이분은 정말로 쌀밥만 먹었다는 분입니다. 동기생 전체가. 거기다가 키가 크고 체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2인분을 배식했다고 합니다. 단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들, 이렇게 백골레가 큰 사람들 많이 먹죠. 그분들. 하지만 덩치가 크지 않은 시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이걸 보면 당시 해병대 신병 훈련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교관들이 미 해병대 교관 모자, 그러니까 신병들은 그걸 카우보이 모자라고 불렀는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해병대 교관 훈련을 받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대개 그때 그분들은 교관은 중사, 조교는 하사, 거의 신적인 존재들. 또 당시에는 신병들이 M1 소총 그 실탄 사격만 수천 발씩 하던 시절,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덩치 큰 신병들은 어떻게 2인분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냥 남들보다 밥을 그냥 꾹꾹 눌러서 담아준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흉내만 낸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 고문단이 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훈련소 간부들은 항시 미 해병대 고문단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 해병대 고문관들이 모든 훈련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모든 과업은 정시에 시작해서 규정된 시간에 정확히 끝내는 방식. 또 배식을 할 때면 당시에는 1개 소대가 40명, 그런 바켓을 저울에 올려놓고 거기다 밥을 삽으로 퍼서 담는데 정확히 40인분을 담고 만약 그 소대에 덩치 큰 사람이 2명 있다. 그러면 2인분 추가. 그렇게 해서 42인분을 담아온 다음 다시 그 덩치 큰 신병은 밥그릇 2개에 국그릇 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신병들이라고 해서 결코 밥이 부족하거나 배가 고팠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규정대로 주면 다 먹지 못한다는 게 이 선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훈련소에서는 식판, 그러니까 추라이가 나오기 전이라 그냥 밥그릇을 썼는데 지금 국그릇, 그런 대접 같은 그렇게 이렇게 넓은 그런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밥이나 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저는 그 끝을 구부려서 USMC 이렇게 적혀 있는 윗주머니에 개인 소유 이렇게 이제 개인이 꽂고 다녔고, 식사는 밥그릇, 국그릇 각 하나. 하지만 반찬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로 꽁치국, 고등어국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료하는 날까지 자신들은 단 한 끼도 보리쌀이 들어간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미 해병대 고문단의 관리 감독이 엄중했기 때문에 62년도 그 기수 또는 일부 기수에서만 아주 잠깐 있었던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4년도에 입대하신 선배님들한테 쌀밥 얘기를 하니까 주문한 짜장면도 내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훑어가는 마당에 무슨 쌀밥 타령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그건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80년대 저희 때도 보리쌀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2년도에 그게 없었다면 이건 해병대에서 이리저리 빼돌리고 하도 헤쳐먹으니까 미 해병대에서 아무래도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보급을 끊겠다, 똑바로 해라, 이런 엄포를 놓고 일시나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 미 해병대가 강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이고 훈련을 시켜야죠. 높은 양반들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지원할 때 모병관이 3,000원씩 받은 것도 이 중에 상당액은 그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만 배 채우고 대원들한테는 해병 정신만 뭐 그것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높은 놈들만 다 무적 해병이고 대원들은 해병 정신으로 살아야 돼? 아무튼 이거 또 얘기가 길어지죠. 요즘에서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만 60년대 초반에 이렇게 잘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60년대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짜장면을 받자마자 굶주린 신병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손으로 훑어서 입에 쑤셔 넣었다는 얘기가 더 당시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100% 쌀밥만 먹었다는 선배님의 경험이 당시 해병대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쌀밥을 먹어서 신병들은 배가 불렀겠지만 역설적으로 어쩌면 그건 해병대의 아주 창피한 뒷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미군들이 지켜봐야 했을까. 결론적으로 이 62년도의 특별한 기수 말고는 미 해병대 고문관이 지켜보지 않았다. 따라서 짜장면을 탈취당하는 그런 훈련소의 모습이 60년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사연의 소개를 끝낼까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쌀 한 가마니 값에 돈까지 써가면서 16에 지원하고 17에 입대해야 할 만큼 해병대는 가치가 있는 군대가 분명합니다.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사연의 첫 번째 주인공 고등학교 서클 활동하다가 1학년 때 잘리신 선배님의 사연 제보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해병대에서 철이 들었다는 이 선배님은 제대 후 경찰에 투신하셔서 성공적인 경찰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지금은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아주 왕성하게 성공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주 특정 분야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세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